스위치도 예전에는 굉장히 종류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맞아요. 많이 네. 레어폴드도 있었고. 단가적인 부분 때문에 이제 기기식 키보드가 이제 사라지게 맞아요. 되었다가 다시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인 부분이 여건이 다시 좀 마련이 되고 예. 그러면서 다시 기기식 키보드를 찾게 되는 경우죠. 지금 뭐 체리를 말씀드린 이게 체리 키보드예요. 아, 그게요? 이게 체리 그냥 키보드. 예. 생긴 건 아닌데. 체리에서 나온 이제 입력 키패드죠. 체리도 키보드를 만들었었군요. 체리가 기기식 키보드의 네. 최강자였죠, 사실상. 네. 뭐 독일에 있는 체리사는 뭐 되게 유명했고 아까 그 특허가 풀렸다. 네. 그 특허가 이 체리 키보드의 체리의 스위치가 특허가 풀리면서 아까 말했던 네네네 맞아요. 다른 것들이 이제 유사 제품들이 나왔던 거고. 체리사에서 나온 이게 MX 3700, 네. 3700이고 또는 뭐 G80 3700이라고도 해요. 네. 3700은 있고 스위치는 이 MX 스위치 말고 ML 스위치로 나온 로우 프로파일 스위치가 하나 더 있는데 예. 그 시리즈라는 건 그 4700이 있어요. 그 4700은 키보드가요? 같은 개념인데 네. 크기가 좀 더 컴팩트하죠. 네, 그러니까요. 4700 시리즈가 있는데 집에서 못 찾았어요. 있는데 그러면 체리사에서는 여전히 이런 종류의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변태 키보드를 또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체리사에서는 키보드를 계속 만들고 있는데 이 키보드는 단종이 됐죠. 이것도 거의 한 20몇 년 전에 나왔던 키보드고 이건 3700은 주된 기능은 이제 매크로예요. 네. 매크로를 하드웨어 매크로를 얘가 지원을 하고 요즘 그 나오는 저기 숫자 입력 키패드랑 같아 보이는데 똑같은데 이제 매크로 기능이 여기 매크로가 추가돼 있다. 네. 네. 그래서 키보드 옆에 만약에 이제 그 키패드 부분이 없는 그 작은 키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네. 간혹 이제 키패드가 필요할 때 네, 있죠. 그 옆에다 놓고 작업을 숫자를 하시고. 입력을 하거나 네. 또는 간단한 기능들을 여기다 매크로를 입력을 해놓고 사용을 하거나 하드웨어 매크로기 때문에 저장이 이 기계 자체에 되어 있거든요. 메모리가 네. 안에 있나 보군요. 그래서 요거를 들고 가서 다른 시스템에다 이용을 하면은 똑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고 요거는 3700을 요즘은 좀 다른데 체리 네. 키보드가 보강판이 없어요. 보강판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이제 여기 흔들림이나 울림을 덜하기 위해서 단단하게 잡아주는 밑에 베이스 프레임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베이스 프레임인데 기기식 키보드는 그 베이스 프레임 위에 있죠. 그래요? 스위치를 일단은 주된 목적은 스위치를 잡아주는 목적이에요. 네. 프레임. 네. 그래서 그 보강판 쇠로 되어 있는 알루미늄 또는 뭐 강철로 되어 있는 그런 프레임이 있는데 네. 그 보강판이 체리에서는 주로 없이 나왔어요. 특징이. 그게 없이 그냥 이제 고정하는 게 그러면 없는 거네요, 사실. 고정은 기판에 PCB 기판에 그러니까 PCB에 보통 붙이지 않아요? PCB에 하는데 PCB에 붙일 때 키보드에 이렇게 돌기가 있고 PCB에 구멍이 이렇게 딱 맞아야 되는데 살짝 유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네네. 유격은 잡기 이제 위해서. 납땜을 하면서 유격을 잡아주기도 하는데 그 유격조차도 이제 나는 용납을 못하겠다. 그러면 그 위에 철판으로 이거를 고정을 하는 각각을 거구나. 다 고정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유격 없이 동일한 간격으로 키가 배열이 딱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통울림 방지, 무게. 원래는 이제 자리를 정교하게 맞추기 위한 작업이었는데 이제 그런 네. 통울림이나 무게 이런 것도 이게 약간 좀 스위치에 대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네. 너무 딥한 질문을 지금 제가 날린 거고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PCB의 스위치를 그 고정하기 위한 구멍들이 몇 개가 있어요. 네. 그런데 보통은 보통 체리 스위치는 그 구멍이 그러니까 땜을 하는 접점 말고 두 개가 있거든요. 네. 근데 원가 절감을 해서 그 구멍을 들어가는 그 돌기가 없는 스위치가 있어요. 그러면 순수하게 PCB에 납땜으로 고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그 틀어짐 현상이 더 심하게 되거든요. 그 돌기가 없는 스위치를 사용하기 위해서 보강판이 있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체리사에서 직접 만들어진 키보드는 다 돌기가 있는 스위치를 사용을 해요. 자기가 네. 자기네 스위치를 그러니까 키보드를 만드니까 네. 가장 좋은 스위치를 사용을 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보강판이 필요가 없었고 보강판이 없는 키보드를 생산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단단한 키감을 원하다 보니까 보강판을 오히려 여기다가
제작을 해서 심기도 했어요. 체리 키보드에. 음흠. 이게 이제 보강판을 여기다 넣은 거고요. 아 직접 별도로? 넣으셨나요? 네. 아 그리고 원래 이거는 흑축을 사용을 하는 네. 키패드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소리가 나죠. 네. 이거는 이제 청축으로 바꿨던 네.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예 커스텀을 다 하신. 네. 그리고 여기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트랜스포머죠? 아, 캐릭터들이. 이게 그건 키캡 나중에 이렇게 자료화면으로 따로. 키캡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보통은 이게 일반적인 그 스텝스 컬처를 사용한 네. 그런 그 키캡인데 매크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거보다는 그냥 플랫한 게 가장 편하다고 생각이 맞아요. 들었어요. 네. 그리고 보시다시피 아크릴 겉에 뚜껑이 있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뭐 자기만의 태그 같은 거를 종이에 매크로다 끼워서 보니까. 네, 네. 사용을 하기 위한 건데 원래는 이게 있지 않아요. 아 그냥 키캡이 기본에는. 그것도 바꾸신 거예요? 네, 이것도 체리사에서 요 플랫한 그 포스용 키보드에 네. 사용되었던 그 키캡인데 요 가로 세로 일자 네. 하나짜리 요 키캡은 좀 구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요 1 두 곱하기 2짜리 요 키캡이 플랫한 거는 제가 알기로 딱 한 모델밖에 없어요. 그거를. 네, 그 모델에서 빼낸 요 밑에는 아크릴 키캡이고요. 아 이거 되게 유니크한 걸 다 모아두셨네요. 네, 그리고 요 위에는 예. 이 동일한 키캡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약간 그 그래도 예. 이제 커스텀의 느낌을 주기 위해. 네, 이제 제작되어진 그 네. 트랜스포머의 그 심볼들이 각인되어 있는 네. 그걸로 해서 좀 모양을 갖춰가지고 사용을 했던 거고요.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또 PS2 단자가 있어요. 아 여기에 또 꽂아서. 네. 그러니까 요거를 아. 컴퓨터 본체에 연결을 하고 여기에는 요거를 연결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사용을 여기서 하는군요. 입력한 거를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카피 같은 건가요? 메모리에 저장이죠. 저장을 하는 거죠. 네. 카피 저장. 그러니까 저 키에 들어갔던 내용 이제 여기다 넣고 싶은 키를 누르면 그 내용이 일로 네, 들어온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뭐 몇 번을 누르고 아, 입력할 아, 키를 조작 누르고 방법이 있고, 매크로니까. 그다음에 뭘 딱 누르고 음. 그다음에 여기서 내가 입력할 장비를 이렇게 누르고 그다음에 저장을 하면은 그 이 키에는 키가, 네. 요게 저장이 되는 거죠. 네. 그런 방식이에요. 여기에 3700도 그렇고 4700도 그렇고 딱 그런 방식으로 저장이 돼 있고 하긴 과거에는 이제 방식이 이런 방식이다 보니까 그래도 머리를 되게 쓴 것 같아요. 이제 최근에야 USB 타입으로 그냥 다 꽂아서 여기 매크로 다 저장하고 그렇게 방식으로 쓰는데 네. 저는 요렇게 새로 있는 방식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약간 네. 허브 느낌을 주면서 네, 그죠. 그렇게 되는 방식이었고 요게 이제 인기를 얻다 보니까 이제 비슷한 이제 키패드들이 조금씩 나오게 되었는데 근데 네. 이거 제가 하나 또 갖고 온 거는 요거거든요. 요거는 제너베이션에서 나온 키패드인데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매크로 전용 키패드예요. 음, 딱 봐도 전체가 다 매크로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도 약간 좀 커스터마이징이 된 건데 PS2 단자가 여기도 있죠. 네. 입력 단자인데 원래는 여기 있지가 않아요. 아, 새로 요거처럼 뚜껑이 이렇게 막혀 있는 건데 만드신 건가요? PS2 단자는 케이블에 두 가닥이 돼 있어요. 아, 그 한 가닥은 입력, 한 가닥은 출력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케이블이 두 개가 있다 보니까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로 그냥. 그래서 요거를 요 단자 하나를 요 안에다가 입력을 시켜서 커스터마이징이 된 그런 너 나와. 그렇게 해서 약간 이 3700과 비슷한 구조로 네. 사용하기 위해서 이뻐졌습니다. 네. 네. 커스터마이징이 된 거고 제너베이션 이게 모델명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컨트롤 5762 이렇게 써 있는데 네. 보통 이 커뮤니티에서는 그냥 제노베이션 하면은 그냥 이 아직도 키패드. 거래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이거 산지는 굉장히 오래됐죠. 네, 지금은 찾는 분이 안 계실 것 같은데. 지금 매니아층은 또 있지 않을까요? 글쎄 모르겠어요. 요새는 근데 이런 그 매크로 기능 자체를 하는 그런 그 입력 장치들도 많아졌기 아니 이게 때문에 매크로가 아니고 이 키보드는 이제 경매에 나가야 나가야 될 것 같은 분위기거든요. 아, 고전이라. 네, 완전. 너무 고전이라 지금은 뭐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요 두 가지. 네, 그러니까요. 아, 네. 사용을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지금 말했던 것처럼 뭐 그냥 뭐 컬렉팅 위주로 네, 할 그러니까. 수도 있고 네.
뭐 이런 그 하드웨어 그 매크로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사실 하드웨어 매크로 키보드 시장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네. 옛날보다 최근에 최근에 점점 더 커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커졌어요. 그런 장비들이 키오스크나 이런 장비들이 또 워낙 지금은 터치로 많이 하지만 네. 이제 그렇지 않은 기계들도 꽤 있어서 그 매크로 방식의 이 조작 버튼을 어떤 식으로 구현해 될지에서는 아직도 많은 연구와 또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전히 필요한 입력 장치긴 한데 이제는 너무 오래됐다. 네, 오래는 됐어요. 네. 근데 네. 제가 이거를 구입할 당시에는 이런 제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아. 그래서 이 제품들이 그 당시에는 되게 센세이션하지 그렇지, 않았을까.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러한 제품들 매크로만을 위한 어떤 기계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다 보니까 3700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 그죠. 3700 뭔가 좀 아쉬워. 매크로만 진짜 매크로만 하고 싶어. 뭐 그래서 이런 제노베이션 키패드도 이제 나오게 되었던 거고요. 요거는 제노베이션 다른 제품을 그냥 박스인데 예. 제가 그냥 참고 삼아 갖고 나와봤어요. 제노베이션사에서 나왔던 다양한 박스. 제 매크로 키패드가 있는데 이거는 이거의 한 배열이 한 2배 정도 되는 그런 기계였거든요. 그렇게 나왔고 그 제품은 정리가 됐나요? 아니면 그거는 숨겨져 있나요? 못 보물처럼. 찾는 거겠지.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네. 그 새 거를 2개를 갖고 있었는데 소장판이었나요? 이 단자가 PS2가 아니라 AT 단자였어요. 그거는 IT 단자. AT. 좀 더 큰 거 있잖아요. 네. 그거가. AT.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기가 더 힘들었어요. 네. 뭐 그래서- 보상도 안 되고 뭐. 네, 그것도 컨버터를 사용을 하면 되긴 됐었는데 약간 그때는 기념하기 위한 뭔가 좀 소장을 하기 위해서 제가 갖고 있었는데 2개 다 하나는 확실히 처분을 했는데 둘 다 처분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하나는 네, 하나는 어딘가에 확실히 숨겨져 있을 수 있다. 이 박스가 있는 거 보니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그러니까요. 한데 정확하게는 네. 모르겠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직진님의 특성상 박스 없이 본체만 처분했을 확률은 매우 낮다. 그러니까 당연히 박스가 있다는 얘기는 어딘가엔 있다. 있을 수 왜 있- 이 안에 없을까? 그렇지. 집 말고 그러면 창고를 좀 뒤져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간단하게 뒤지다가 못 찾았어요. 그렇죠. 네, 지금 이 시간적으로. 박스에는 이 3700이 들어가 있어 보관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네. 그럼 어차피 키보드 쪽이 나왔으니까 네. 저쪽 것도 같이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얘기를 해요? 저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요. 네, 이거 비슷한 개념이죠. 이것도 이제 매크로 전용인데 네. X키라고 해가지고 X키가 가진 방향은 이 제노베이션과 거의 동일해요. 유사할 것 같아요. 이 X키에서도 배열이 요거 말고 더 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음. 상당히 큰 키패드까지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네. 네, 거의 키보드의 그 크기만큼 그만큼 X키 매크로 자체도 매크로 만- 쪽에 좀 전문화되어 있는 그런 그 회사로 알고 있고요. 저는 그걸 한번 써보려고 그랬는데 네. 도저히 매크로 쪽으로는 이게 젬병인지 못 쓰겠더라고요. 이거 쓰시는 분들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 다 일일이 그 많은 키를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그 태그를 하나씩 다 다른 예.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단데 택 따는 것도 솔직히 좀 일이에요. 이것도 일이긴 하죠. 네. 근데 뭐 상당히 귀찮아요. 그것도 과정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즐길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뭐 이런 분도 있었어요. 나는 뭐 암기암컷 필요 없다. 이 아크릴 키캡에다가 사진을 이만하게 그려서 해가지고 다 자른 다음에 그냥 붙여. 예. 그냥 사진을 아이디어네요. 이렇게 그림 같은 거 사진 같은 걸 그렇게 해서 사용하신 분도 제가 네, 봤어요. 저도 많이 뵌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이제 그걸 떠나서 매크로를 키에다 입력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이게 엄청난 맞아, 그것도 노동이더라고요. 귀찮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단축키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할 단축키가 자주 쓰는 단축키는 좀 몇 개 많지는 않아요. 네. 네, 보통 한 10개 이내 네. 그 정도인데 맞아요. 키가 많으니까 나는 만약에 이게 30개다 키가 네. 다 입력하고는 싶은 거야. 네. 네, 그런데 쓰고는 욕심이 쉽죠. 30개를 입력하는 건 상당히 귀찮고 힘들어요. 힘든 또 일이에요. 30개의 단축키를 어떤 걸 입력해야 될까를 정하는 것도 상당히 좀 네. 골치 아파요. 컨트롤 C, 컨트롤 V 뭐 이 정도는 뭐 당연하겠지만 네. 그 외적인 것들 그 단축키 외우는 게 귀찮아서 이제 슬슬 매크로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손가락이 또 아프기도 하고. 네.
그런데 이제 뭐 이런 X키 같은 경우도 이 제노베이션과 더불어서 많이 발전되었던 그런 거고요. 뭐 좀 기본 키보드보다는 좀 더 단단한 느낌도 들고 네. 이게 만듦새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요거 X키는 제가 사용은 해보지는 못했는데 뭐 영성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제품이었고요. 네. 그리고 그죠. 저게 로지텍 거죠? 네, 이거 맞습니다. 로지텍 거는 한번 직접 설명해 네. 주시죠. 이 로지텍 이거는 게이밍 키보드인데요. 이게 게임용 키보드입니까? 네, 게이밍 키보드고요. 이게 다 매크로로 설정도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얘도 매크로군요. 네, 다 매크로고요. 이런 매크로 세상. 네, 매크로 세상에 근데 이게 한 손 키보드이기 때문에 왼손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쪽으로 마우스하고. 네, 마우스 키보드로. 음. 그래서 여기로 이제 게임을 하면서 왜냐하면 여기 게임을 할 때는 집중을 왼손에만 집중을 보통 RPG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 이렇게 좀 패여 있는 일부러 게임할 때 나오는 그 수많은 이제 공격 명령, 방어 명령 그걸 여기다 입력을 한다. 다 예, 다 입력합니다. 그리고 여기 스페이스 바도 있고 네. 조이스틱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매뉴얼 바가 있어서 이거는 다 따로 매크로를 제가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LED도 있어서 LED의 정보들도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돈이 안 되니까 이거 지원을 끊어버렸어요. 아 그래요. 역시 로지텍. 역시 로지텍이라서 끊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저는 좋아했던 키보드고요. 대신에 제가 이 제품 제일 아쉬웠던 점은 이제 일반 키보드에서는 ASFD 그러니까 Q부터 시작해서 네.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는데 저는 숫자 1, 2, 3, 4번이 있는 키보드를 좋아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Q부터 시작하는 배열이다 보니 1번을 누를 수가 없죠. 숫자 1번을. 그래서 뭔가 아쉬웠던 저한테는 아니 커스텀이고 매크로인데 그 이게 키보드에 손을 딱 올려두면요. 여기가 ASFD가 딱 고기를 그대로 네, 옮겨놓은 그대로 옮겨둔 제품이라 여기에 1번이 와야 될 것 같은 그 윗줄에. 네. 이런 나도 모르게 느낌인데 손이 네. 가죠. 그렇죠. 허공에 막 그냥 하는 그래서 1번을 여기 이렇게 놓고 뭐 이렇게 배열도 놓고 하면서 사용했던 그리고 굉장히 편했습니다. 사용하면서 일부러 제가 키보드를 피해가면서 이거를 사용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옆에 두고 숫자 이제 글씨도 써보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이 클릭감이라든지 조이스틱의 감도라든지 키감 자체가 이거는 뭐 기계식 키보드는 아니에요. 기계식 키보드는 아니지만 키감이 나쁘진 않아서 제가 굉장히 오래 쓰고 잘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가끔 진짜 게임용 몰두할 때는 이거를 가끔씩 꺼내요. 네. 그래서 쓰긴 하는데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옛날 이것도 한 10년 전 소프트웨어를 깔아서 다시 설정하고 이렇게 해서 좀 노력이 필요한 이것도 키보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요 키보드가 저한테는 되게 확장성 높았던 그리고 그림 그릴 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여기다가 매크로를 넣어서 작업했던 기억도 많아서 여기 좀 애정이 있는데 이게 고장이 날랑말랑 하는 상태라 그래서 제대로는 이제는 최근엔 제대로는 못 쓰고요. 그냥 추억으로는 늘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